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9일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 함께 기록해보면서 공부해볼 부분은 바로 전기 먹는 하마, 이 기업이 정답일까?로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에너지나 전기 관련된 주제가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잖아요. 특히나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발 한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전기 관련된 스타트업까지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미국 기업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 중에 그러면 전기 관련된 또는 에너지 관련된 기업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지, 그리고 어떤 기업이 향후에 그리고 현재로서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지, 그 다음 스토리는 어떤지,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기대치는 어떤지 한번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썸네일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제가 하나의 기업을 좀 대표적으로 갖고 왔는데 그 기업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목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노란색 표시하는 것처럼 카본 프리 퓨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가 전기 먹는 하마라면 어떤 기업이 정답일까? 물론 정답은 없겠지만, 여러 가지 기업들 현재 상황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상황들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의 대표 키워드는 바로 에너지 관련된 기업을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프닝부터 드려보면은, 이제 AI나 탄소 중립, 그 다음에 전력 전쟁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미국 에너지 관련돼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수혜주는 어떤 기업이 될까?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해서 많이 뭐 비스트라 에너지나, 그 다음에 뭐 넥스트라 에너지, 그 다음에 오늘 얘기 드릴 컨센트레이션 에너지, 여러 가지 기업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투자도 해보고 실제 투자도 해보면서 수익을 보긴 봤었는데 사실 저도 그 에너지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는 하진 않고 짧게 짧게만 단기성으로만 투자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본격적으로 기록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결국엔 이 에너지가 연결된 것도 AI라는 대주제와 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AI 하면 또 우리가 엔비디아를 놓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컨센트레이션 에너지 기업도 엔비디아와 협력한 원자력 에너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시대에는 특히나 이 전기를 좀 지배하는, 그러니까 전기 관련된 그 기업이 그 전기를 조금 1등으로 지배를 하는 자가 시장을 지배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핵심 기업은 바로 컨센트레이션 에너지입니다. 이제 이거 티커는 CEG라고 검색하면 나오고요. 기업 이름은 컨센트레이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정체성은 미국 최대 원자력 기반 전력 공급자고요. 그래서 이 최대 원자력 기반 전력 공급자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경제적 혜자를 마련해 놓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기반 수요 예측과 최적화 운영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AI 기반으로 해서 이 전기가 얼마나 활용될지 이런 수요들을 예측하고 그거에 따라 전기를 공급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ESG, 뭐 이런 거에 많이 얘기하는데, 친환경적으로 전력을 만들어내고 있으면서 데이터 센터에 얼마나 많은 전력을 공급해야 될지, 그거에 따른 대응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 대응력을 보유함에 따라서 엔비디아와 같이 데이터 센터를 공급하는 거대한 또 다른 기업과 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CEG는 어떤 기업일까?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CEG 같은 경우에는 이 CEG는 컨센트레이션 에너지인데 컨센트레이션 에너지라고 하기보다 CEG라고 그냥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CEG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엑셀런이라는 거대 기업에서 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분사를 해서 본격적으로 상장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 역사 자체는 그렇게 길다고, 그러니까 자체적인 기업의 역사 자체는 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기업의 역사 자체는 굉장히 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자력 중심 탄소 중립 전력을 생산하고 있고요.
그래서 탄소 중립, 아까 카본 프리 그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친환경적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태양광과 풍력, 그다음 천연가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AI 기술과 전력 운용의 융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전력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 전력이 어느 정도 필요할지 그런 것들을 AI로 예측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역시나 현대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AI 기술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은 이거는 컨센트레이션 에너지의 어떻게 뭐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카본입니다. 그러니까 카본은 바로 탄소 그 부분인데 이 탄소를 어떻게 보면 탄소 중립이라는 아까 단어가 있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컨센트레이션 에너지가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목표는 물론 신뢰성이 필요하고 그 두 번째로는 카본 프리 퓨처를 꿈꾸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영향력이 높은 기업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AI 기술의 적용 분야를 함께 살펴볼게요. 어떤 기술을 적용해서 컨센트레이션 에너지가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력 수요 예측이 있습니다. 그럼 AI로 지역과 시간대별로 정밀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시장 가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도매 전력 가격을 실시간으로 예측해서 전력이 실시간으로 지역별로, 시간대별로 어느 정도 필요할지를 계속해서 예측을 하는 거죠. 도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가격이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느 시간대에 현재 전력의 가격이 어느 정도 판별되고 있다. 그런 거를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재생에너지와 연결이 되는데, 바로 이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아무래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전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재생에너지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AI에서 특히나 전력이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활용해 왔던 그 에너지 양으로는 사실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생산되는 그런 에너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이 ESG 보고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선 배출량을 예측하고 최소화 시뮬레이션을 계속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기나 이런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것들이 계속해서 생산이 될 텐데 그걸 배출량을 예측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적절하게 또 반대급부로 대응을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으로는 전략적 파트너십과 정부 지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좀 실적 관련된 얘기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미국 에너지부와 그다음 AI 시뮬레이션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상업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과에도 정부와 관계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를 받아서 무탄소 전력 세액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정부 오면서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수혜를 더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적 스냅샷, 지금부터 실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볼게요. 2025년도 1분기 조정 EPS가 1.82달러였는데 이게 전년 대비 133% 정도 상승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연간 가이던스는 8.9달러에서 9.6달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중장기 EPS 성장률이 연 13% 예상되는데 이게 10% 정도만 넘어가도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중장기 EPS 성장률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죠. 본격적으로 상세 실적을 보도록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뭐 주가는 뭐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뭐 볼 수가 있는데 주가는 뒤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업종은 전력 유틸리티가 되겠고 그 다음에 PER은 35.51배 정도입니다. 그렇게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30배 정도면 어느 정도 중간 정도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주당 배당금이 1.55달러. 네, 이렇게 되고, 배당일은 2025년 6월 6일이었네요. 마지막 배당일이. 자, 그 다음에
컨센트레이션 에너지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을 봐보면 무탄소 에너지 생산 업체이자 에너지 제품 및 서비스 공급 업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자력, 수력, 풍력, 태양광 다 어떻게 보면 다루고 있네요. 16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발전 용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내 무탄소 에너지의 약 10%나 생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상세한 설명은 좀 더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어떻게 보면 주가에 대한 차트를 봐보면 이렇게 꾸준하게 어떻게 보면 우상향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 중간에 하락했을 때도 있는데, 이때는 전체적으로 2025년도 한 4월 정도 때 전체적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컨센트레이션 에너지도 좀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장일은 2022년도네요. 네. 별로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하고 있죠. 시가총액은 143조 원입니다. 네. 그러고 손익계산서를 분기별로 이렇게 나눠서 봐보면 일단은 매출은 조금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지금 2025년도 3월까지 매출을 봐보면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영업이익이 조금 하락세네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하락세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순이익도 조금 올랐다가 지금 순이익도 그렇게 하락세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률도 하락세네요. 자, 이런 걸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컨센트레이션 에너지가 굉장히 에너지 관련돼서 지금 밸류에이션, 기대치는 굉장히 높은 부분인데 실적 자체는 어떻게 보면 매출을 제외하고 실적 자체는 조금 낮은 거를 우리가 하락세인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일단 현금 흐름. 자, 영업 활동에 따른 현금 흐름은 지금 일단 높은 상태이고요. 투자 활동에 따른 현금 흐름은 2024년도 12월. 이때가 아무래도 대선 시즌, 미국의 대선 시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현금 상황이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은 일단은 2024년도에 비해서 크게 하락을 했고, 재무 활동 현금 흐름은 일단 상승을 했네요. 그런데도 일단은 마이너스인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실적, 손익계산서를 볼게요. 자, 손익계산서를 봐보면은, 자, 계속 보시는 것처럼 매출은 일단은 가장 최고치인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네요. 총 수익도 마찬가지고, 자, 매출 원가도 가장 최고치인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매출 총 이익은 어떻게 보면 2024년도 9월 달에 최고치를 찍었다가 지금 약간 하락세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금 흐름표를 봐보면 순이익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상승하다가 순이익이 어떻게 보면 크게 하락을 했네요. 자, 그리고 감가상각비도 크게 하락을 했고, 이연세금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다음 비현금 항목이 지금 오히려 플러스인 상태인데, 이거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매출적 이후에 빅딜이 최근에 있었는데, 자, 이거로 인해서 과연 매출에 영향을 받았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칼파인이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290억 달러 규모의 인수를 했는데, AI와 데이터 센터 수요 대응을 위한 포트폴리오 확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원전과 가스, 그 다음에 재생, 배터리까지 좀 믹스되는 형태로 칼파인을 인수함으로써 유연성을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러티브에 해당할 수 있겠네요. AI와 데이터 센터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 중요한 키워드를 따라잡으려고 컨센트레이션 에너지가 노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24시간 7일. 그러니까 365일이란 거죠. 365일 무탄소 전력과 데이터 센터 딜을 위해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24시간 무탄소 전력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원자력은 가장 안정적인 기저, 부하, 전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4시간 7일 동안 CFE 크레딧 모델로 수익화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컨센트레이션 에너지는 데이터 센터 장기 계약 확대 중이라고 합니다. 역시나 이 데이터 센터가 아무래도 매출 파이가 가장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의 장기 계약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경쟁사와의 비교를 한번 해보면, 자, 에너지 포트폴리오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에너지 포트폴리오로 살펴보면은, 첫 번째가 컨센트레이션 에너지고,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넥스트라 에너지, 세 번째는 비스트라 에너지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에너지라고 하는 또 다른 기업이 있습니다. 자, 먼저 에너지 쪽으로 살펴보면은 원자력 중심, 그다음 무탄소가 강점이 되는 컨센트레이션 에너지고 재생에너지 1위 부분에서는 이 넥스트라 에너지가 있네요. 그다음 가스 배터리 중심의 비스트라 에너지, 리테일 중심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 에너지는 그냥 말 그대로 NRG, 에너지라고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네, 그 다음에 AI와 데이터 대응력 부분을 살펴볼게요. CEG, 컨센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원전 기반 365일 대응을 지금 어떻게 보면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고 최근에 칼파인을 인수했습니다. 그다음 넥스트라 에너지는 구글 860 MW 계약을 했고 비스트라 그냥 VST라고 할게요. VST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 AI 수요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고정가 계약과 리테일 마진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리스크를 봐보면 CEG 같은 경우에는 M&A, 최근에 이 M&A와 원전 규제 이 부분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넥스트라 에너지는 금리와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부분이 리스크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VST는 가스 가격과 기후 리스크가 리스크로 작용될 수 있고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무탄소에 대한 대응이 좀 부족한 부분이 리스크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투자 핵심 인사이트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것도 컨센트레이션 에너지를 좀 중점으로 정리를 해보면 컨센트레이션 에너지는 24시간 7일 동안 무탄소 전력, 즉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365일 돌아가야지 AI도 365일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에 좀 초점을 둬서 최적화된 셋업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칼파인을 인수함으로써 기저 부하와 유연성 믹스가 완성되고 있다. 그리고 13% EPS 성장률과 장기 PPA를 통해서 이 장기 투자를 하는 분들에게 컨센트레이션 에너지가 적합한 기업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관찰 포인트, 역시나 우리는 리스크를 반드시 관찰해야 합니다. M&A 통합 리스크와 정책적인 지속성을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규제 관련된 건 우리가 끊임없이 컨센트레이션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우리가 규제에 관련돼서 살펴봐야겠죠. 그럼 함께 보면 좋은 AI와 에너지 관련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저번에도 이건 말씀드린 부분인데 C3.AI입니다. C3.AI는 사실 지금은 AI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C3.AI가 처음 어떻게 보면 진행했던 사업은 에너지용 플랫폼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이걸 조금 약간 전환을 해서 에너지용 AI 플랫폼으로서 도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에 직접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진 않지만 전력망 시뮬레이션 기업들과 현재 협력을 많이 하면서 전력이 특히나 많이 필요한 기업들과 그런 기업들의 데이터를 많이 어떻게 보면 처리해주는 형태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플러스 에너지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ESS, 재생에너지죠. ESS와 AI를 함께 통합하면서 충방전의 충전과 방전, 그러니까 방전 에너지가 다 닳는 거죠. 충방전에 좀 최적화된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와 한 줄 요약을 해보면, 컨센트레이션 에너지는 AI와 그다음 에너지, 그다음에 탄소 중립이라는 현재 어떻게 보면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정중앙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수요 시대와 전력을 지배하는 기업이 컨센트레이션뿐만 아니라 곧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컨센트레이션 에너지가 이 AI와 에너지, 그다음에 이 환경까지 고려한 기업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제가 이제 완전한 투자를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 매출 실적,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삼박자로 고려를 하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밸류에이션, 기대치죠. 미래에 대한 기대치. 두 번째는 실적, 현재의 실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러티브. 그러니까 그 회사의 성장 스토리를 저는 많이 살펴보는데요. 아무래도 컨센트레이션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치, 밸류에이션 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PER이 그렇게 높거나 낮지도 않고 어느 정도 적당한 상태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아까도 보셨지만 현금 흐름이 현재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태고 영업이익과 순이익, 그러니까 매출도 중요하지만 이 순이익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 물론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순이익 매출도 실적 발표도 봐야 될 것 같지만 현재 상황에서 컨센트레이션 에너지의 순이익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태라고 보입니다. 물론 성장 스토리도 어느 정도 괜찮아요. 하지만 실적 부분에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컨센트레이션 에너지는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과연 이 트럼프 시대에 어느 정도 수혜를 보게 될지, 그 다음에 그게 실제로 순이익과 이 영업이익률에 영향을 잘 받을지를 지켜보면서 공부해보면서 투자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이 컨센트레이션 에너지, AI 시대의 전력을 많이 잡아먹는, 이 전기 잡아먹는 기업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전기 관련돼서, 그다음 에너지 관련돼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밸류에이션, 실적, 그다음 내러티브, 이 세 가지를 고려해 보시면서 먼저 공부를 한번 해보심을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에너지 기업인 컨센트레이션 에너지를 기반으로 중점적으로 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